여러분들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업을 하게 됐을까? 그들이 팔고 있는 솔루션이나 제품들은 뭘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기술로 창업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업체들, 세 가지 솔루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비브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EMR이라는 솔루션이죠. 두 번째는 지슨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보안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몰카 탐지라든지 기존의 보안업체가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비덥이라는 회사입니다. 두비덥은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는 웹툰을 보이스툰으로 바꿔서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이 세 개 업체가 신기술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회사뿐만이 아니고 기술로 창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을 우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에다가 기술을 입혀서 그것이 솔루션이나 상품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목표 시장. 이걸 내가 어디다 팔 것인가? 우리나라에다가 팔 것인가? 아니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것인가? 그런 목표 시장을 설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본금이 필요하죠.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에서 이윤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갈 거냐 또는 키울 거냐 또 어떻게 이익을 만들어낼 거냐 그런 세 가지 아이디어, 목표 시장 설정 그리고 이윤이 날 때까지의 자금,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비브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트 브라더스라는 그런 내용들을 줄여서 비브로스라고 했고요. 여기는 헬스케어 쪽을 시장으로 봤습니다. 헬스케어에서 우리가 IT 쪽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병원 진료의 대기 시간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전에 길게는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대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질병을 가진 환자들입니다. 그런 환자들과 옆에 앉으면 나도 병에 걸릴 확률이 크죠. 근데 만일 우리 아기를 안고 갔는데 옆에 있는 아기가 기침을 하면 우리 아기가 그런 감기에 쉽게 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대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하는데 착안을 했고 그거를 IT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찾아낸 거죠.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갈 때까지 또 병원에 가서 또는 진료 후에 약국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IT적인 서비스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보게 되죠. 앱을 누르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들이 똑딱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원 갈 때 앱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가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 예약만 하는 게 아니고 똑딱이라는 앱에 들어가 보면 처방전을 이제는 똑딱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똑딱을 이용해서 돈도 낼 수도 있고 또 보험회사에 서류를 내는 것도 이제는 서류로 내는 것이 아니고 앱을 통해서 낼 수도 있고 좀 더 나가서는 원격 진료도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병원에 가봤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서 예전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없죠. 키오스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제가 스스로 병원에 등록을 하기도 하고, 또는 키오스크를 이용 안 하려면 앱을 통해 갖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진료실 들어가기 전에 제 이름이 뜬 걸 보고 이제는 의사를 만나도 되겠구나 하고 진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어떤 시대인가요? 빅데이터 시대이죠. 의사분들도 이러한 진료를 봤을 때 어떠한 증상에는 어떠한 처방이 주로 많이 나가더라 하는 것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 제도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똑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정도이니 이런 똑딱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비브로스는 시장 분석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나이대의 사람이 환자로서 병원을 많이 가고 그 병원에 같이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아과,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병원, 그리고 보호자가 항상 같이 가는 그런 병원에 대기 시간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린이들과 같이 동반하는 부모가 가는 소아과를 타겟 시장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똑딱은 녹십자의 자회사로 인수가 되어서 맨 처음에 벤처회사로 시작되었지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었고, 녹십자에 있는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 다른 여타 기업들과 솔루션을 합쳐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벤처회사가 아니고 벤처회사로서 성공한 하나의 회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지슨이 IoT 솔루션을 이용해서 몰카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몰카는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공중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큰 사업장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몰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통계로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수입되는 몰카 전용 소형 카메라가 44만 8천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어딘가 매년 설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그 중에 70% 정도는 경찰이 발견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가 일어난 다음의 얘기죠. 범죄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스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적인 보안 솔루션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카 예방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는 카메라를 쓸 수가 없죠. 화장실에 만약에 몰카 카메라가 있다면 몰카 카메라에서 아주 작은 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탐지하는 안테나를 설치해서 몰카가 없을 때와 몰카가 있을 때의 차이를 가지고 몰카를 탐지해내는 그런 몰카 예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몰카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는 지슨이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고 수익성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이 났다고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인정받고 투자자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모든 벤처 회사가 꿈으로 갖고 있는 상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올해 이 회사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신기술을 가지고 경쟁자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 두비더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웹툰을 보이스툰으로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웹툰에 보이스를 입히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필요하게 되죠.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 시설에 여러 성우들이 모여가지고 대본을 각자 읽으면서 옛날 방식으로 웹툰을 보이스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성우들이 각자 자기 일을 보면서 알아서 녹음을 하면 그것들에 알아서 보이스툰으로 만들어지는 자동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소음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소음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개입을 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비즈니스를 좀 더 하려면 보이스툰이 좀 더 다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보이스툰에 대해서 한번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저 수장용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수장용이나 어려운 같은데 우리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That tastes The bad. plesiosaur Leo Pleurodon was the top predator. Global Voice Bank. Doobie-Dub. 네, 잘 보셨나요? 보이스툰의 사례입니다. 보이스툰에는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보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주인공 목소리로 만들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시장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AI 기술을 이용을 하고 AI를 입혀서 만화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두비더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인공지능, 예를 들면 챗GPT라든지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전문적인 대화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에서 빈 곳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연기에 관련된 챗GPT는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잠긴 목소리로 인사를 해줘 라고 하면 현재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관련된 인공지능, 소위 예를 들면 연기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특허를 가지고 한번 겨뤄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두비더비 지금 활기차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 회사가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세 개 회사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세 개 회사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활동하는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비브로스는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지히스는 보안 인더스트리, 두비덥은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라는 점이 다르죠. 그런데 크게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창업하신 분들의 스토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비브로스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나는 몸에 있는 DNA가 창업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으로 뛰어드신 분이죠. 근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뤄내신 겁니다. 지스는 나는 처음부터 창업이야 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분은 대기업에 취업할 생각을 안 하고 처음부터 창업에 승부를 거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주 잘 되셨고요. 두비덥은 전문가 집단 창업이죠. 성우 집단에서 성우들이 모여서 같이 이 두비덥을 만든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성우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창업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을 만들어서 매출을 만들고 성장을 시키고 이익이 나게 되면 출구 전략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처음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생존을 하면서 투자도 받았고 투자를 받았으면 언젠간 갚아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브로스는 녹십자라는 기업에 매각이 돼서 녹십자 기업의 일원으로서 지금은 굉장히 건전한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익이 나는 회사로 큰 녹십자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지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넥스에 상장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한 IPO 상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비덥은 이제 막 성장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 또는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사모펀드들과 굉장히 다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자, 오늘은 새 회사의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신기술들이 창업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